특히 중동 쪽, 아랍 쪽에 계신 분들, 터키나 이런 쪽은 돼지고기를 못 드시니까 저희 집 소문을 듣고 미리 연락을 해서 냉동해서 포장해달라고. 여기 여행 오셨을 때 아예 본인이 가져가겠다라고. 가까우니까. 네, 그렇죠. 서울에 있을 때 생활비랑 여기 있을 때 생활비랑 차이가 많나요? 많이 나죠. 어디가 더 많이 드나요? 서울이 훨씬 많이 들죠. 여기는 라이센스를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창고를 아예 다 개조. 라이센스를 직접 받으신 거예요? 네, 직접 받으신 신청해서? 네. 그 라이센스를 받으실 때 비용이 많이 나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민을 준비하시면은 이거는 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국에서 해외에 나오시면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한국인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정육점 운영하고 있는 손두환입니다. 외국에서의 정육점은 제가 거의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이걸 하게 되신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한식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도 30개가 넘게 있는 거라, 물론 중국분들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그쪽에 납품을 하는 정육점을 차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팬데믹 때. 그때 뭐 리스크가 좀 엄청 크지 않아요? 리스크가 크긴 했는데 팬데믹 때가 또 월세도 싸고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원래 한국에서 정육점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고기 먹을 줄만 알지 아예 뭐 고기 자르는 법도 모르고. 근데 이게 차릴 수 있나요? 그렇게 모르는데? 제가 한국인이라는 장점 같아요. 한국 고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식당에 납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신 있게 시도를 하지 않았나. 주로 고객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신가요? 아무래도 아시아 분들이 제일 많아요. 일본 분들, 한국 분들, 중국 분들까지. 스페인 분들보다는 외국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미국 분들이나 다른 유럽 한식을 조금 접해보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정육점을 차리실 때 초기 자본은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우리 돈으로 1억 조금 넘게 든 것 같아요. 원래 한국에서 모으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한국에서 집하라고 왔죠. 아니 스페인에서 대출 같은 건 따로 안 나오나요? 외국인한테? 대출이 나오는데 한도가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치 않았어요. 이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횟수로 7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장사가 좀 잘 되나요? 장사가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아니지만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한국 식당, 일본 식당 포함해서 15군데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일반 개인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갑자기 이렇게 스페인에 좀 한식당이 많이 생겼나요? 근 10년 사이에 좀 많이 들었어요. 폭발적으로 2배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관광객뿐만 아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한식을 이제 알고 있는 다른 나라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서 한식당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이게 매출이 좀 잘 나오나요? 매출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정육점이 거의 없어요. 아니, 원래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언론사에 있었어요. 언론사면 밝히기는 좀 힘들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언론사에서 나오는 골프 매거진의 광고 팀장 했었어요. 저희 고기는 전부 할랄로. 할랄이요? 네, 할랄. 왜냐하면 할랄 고기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고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다른 거 이런 제품들도 파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고기와 어울리는 것들, 예를 들면 고기 양념, 소주, 된장, 고추장, 삼계탕 재료, 부탁가스, 고기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거는 납품을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제휴하고 있는 한인 마트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해서 대신 그분들 단가보다 비싸게 저희도 상도를 지키는 선에서 그렇게. 이런 거는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사가시나요? 네,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가시고요. 현지 분들도 와서 궁금해하셔서 사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불고기 같은 경우는 현지 분들도 많이 사가세요. 왜냐면 불고기 양념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고기랑 양념을 사가셔서 같이 이제 조리하시고. 현지 분들도 불고기를 좋아하나요? 네, 요즘에 한식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직접 오셔서 불고기 거리 찾으시고 양념 물어보시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저희가 그냥 이거 사가시라고. 직원분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직원 구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스페인 분들, 또 남미 분들이 자기들 고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 스타일로 커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희 지금 메인 고기 자르시는 리아스라고 파키스탄 분이신데 경력이 40년.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한식당을 다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셰프들하고 얘기하면서 혹시 아는 사람 있냐, 고기 써는 사람 진짜 엄청나게 알아봤어요. 웹사이트에도 올려보면 면접 또한 50번 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고기를 아예 자를 줄도 모르고 그 고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정육점을 차리신 거잖아요. 유튜브에 돈이 컸죠.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또 알려주면 경력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한 번에 이거 어느 부위야?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정육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도축장 가서 우리 납품받을 고기를 따로 주문을 해서 가져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차돌박이 같은 거. 한국 분들이 많이 찾는 고기는 삼겹살이겠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삼겹살은 다른 정육점에서도 구하실 수 있고 마트에서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차돌박이. 차돌박이는 제가 알기론 이베리아 반도에서 저희만 만드는 걸로. 어떻게 보면 섬세 시장을 진짜 공략하신 그렇죠. 거네요. 뭐 스페인 분들이 많이 찾는 부위는 어딘가요? 스페인 분들은 아무래도 등심 부위, 이쪽은 그 갈비살 부위. 이런 기계들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 기계도 독일 쪽,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이런 기계들이 많아요.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계가. 근데
여기는 많이 없어서 제가 찾다가 독일집, 근데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자르는 게 대부분인데 예, 예. 저희가 보통 한 식당에 한 번 나가면 소고기가 예, 15kg, 많게 20kg까지 나와요. 그럼 오. 20kg를 이 얇은 미리수로 손으로 예, 예. 자르면 이분들 금방 포기하실 거예요. 이 기계만 하면은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여기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라이센스를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예. 아무것도 없는 창고를 아예 다 개조. 라이센스를 직접 받으신 거예요? 네, 직접 받았어요. 신청해서? 네. 그 라이센스를 받으실 때 비용이 많이 나가요? 라이센스 비용이 따로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자격에 맞춰서 네. 이제 구청에 신고를 하면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계속 구청에서 나와서 체크하고 이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방 나와요. 그럼 사장님이 뭐 아무런 정육 기술이 없는데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육 기술과는 상관없이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것만 맞추면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무래도 화장실 조건. 그전에는 화장실이 고객들이 쓰는 화장실이 없어도 됐어요. 근데 이게 법률이 계속 바뀌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들어가고 아, 저쪽이 이제 네, 그래서 화장실이에요? 안쪽으로 화장실까지 트느라고 구청에 몇 번 싸우고 저희 그 인테리어 하시는 엔지니어 분이랑도 싸우고 여기는요 아마 한국 식당이나 한국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싸워야 돼요. 아, 그래요? 싸워야 돼요. 스페인 생활이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제가 스페인 살았을 때 가장 좋은 게 그 삶의 질, 아. 여유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야, 한국도 돈 많으면 살기 좋아.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래요. 여긴 돈 없어도 살기 좋아. 우리가 한국에서도 비싸게 했던 취미들을 여기서 또 싸게. 골프를 칠 때 한국에서 하루 그냥 퍼블릭 나가는 비용이면 네. 여기는 한 달 클럽 회원 예, 예.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평균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서비스, 공공 서비스라든가 네, 네. 일하는 방식, 답답해요, 일할 거. 아,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예. 여기는 없어. 끝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그럼 언제 오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서류를 띄러 어딜 간다던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스페인으로 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요? 어쨌든 인생의 반은 다른 나라에 살고 싶었던 계획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고 네, 네.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 스페인이 가장 좋았어요. 특히나 바르셀로나는 해변도 가지고 있고 네. 대도시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시골 같은 느낌도 있고 어쨌든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예, 예. 서울에 있을 때 생활비랑 여기 있을 때 생활비랑 차이가 많나요? 많이 나죠. 어디가 더 많이 드나요? 서울이 훨씬 많이 들죠. 여기는 혹시 월세가 얼마 정도? 월세가 여기는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그럼 만약에 저 직원분이 없으면 아예 못 하는 거네요, 장사를? 그래서 가끔 저분들이 사장 같아요. 저보다. 네. 그러면 급여도 엄청 많이 나가겠네요? 네, 급여가 많이 나가죠. 여기는 일반 네. 자영업자들도 네. 세무사를 통해서 급여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네. 법률에 의해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영업시간을 잡은 게 어쨌든 저분들이 중간에 쉬고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좀 엄격한 네, 거예요? 엄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어떤 업무든 세무사 그리고 변호사랑 같이 하도록 되어 있진 않지만 하는 게 좋아요. 한글로 된 계약서도 사실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이 현지 변호사들이 그걸 다 꼼꼼하게 예. 체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외에서 뭘 하실 때는 꼭 변호사랑 세무사를 끼고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기 당한 적은 없으세요?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보통 사기를 엄청 많이 당하시죠? 네, 많이 당하시죠. 제가 팁을 드리면 오래 사신 분들의 경험도 물론 풍부하지만 예, 예. 최근에 뭔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의 예.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가장 최신의 소스를 받고 최신의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아무래도 식당 사장님들이죠. 식당 사장님들께 제가 이거를 열겠습니다 라고 네. 했을 때 그럼 나는 당신을 믿고 내가 당신에게서 고기를 주문하겠다라고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거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죠. 그럼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었나요? 잘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돈을 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원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한 분들이어서 좀 장사가 잘 되나요? 고기 구워 먹는 식당이? 요즘에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이게 한류의 영향인지 한국 식당이나 한국 식품점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더운 날씨에도 바비큐를 엄청 해서 드세요. 그리고 삼겹살 드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고기냐고 물어봐요. 이거 삼겹살이 하면 이게 삼겹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자기들은 안 먹던 부위인데 그렇죠. 그죠? 잘 안 먹던 부위인데 또 한국식으로 테이블에서 구워 먹고 쌈장과 예.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예. 왜 쌈을 싸 먹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 쌈도 싸 먹어요? 예. 또 한식당 가면 사장님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생마늘도 먹나요? 그럼 외국인들? 생마늘 먹는 분 아직 못 봤습니다. 특별한 고객분들이 또 있나요? 기억에 남는 고객분들이 다른 유럽에 있는 주재원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고기를
구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특히 중동 쪽, 아랍 쪽에 계신 분들, 터키나 이런 쪽은 돼지고기를 못 드시니까 저희 집 소문을 듣고 미리 연락을 해서 냉동해서 포장해달라고. 여기 여행 오셨을 때 아예 본인이 가져가겠다라고. 가까우니까. 네, 그렇죠. 택배로 보내면 이게 고기가 또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또 폴란드라든가 근교 유럽에서도 저희 집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곱창 같은 거. 다른 유럽은 곱창, 소곱창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소곱창까지도 관리하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 제 계획이 그거였어요. 왜냐면 그래야 저희도 공급가를 낮추고 또 전국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연락이 너무 많이 오세요. 발렌시아나 저기 남부 말라가에서도 고기 혹시 배달되냐 배달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고기다 보니까 배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중하게 일단은 거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민을 준비하시면은 이거는 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국에서 해외에 나오시면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한국인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살면서 느끼지만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는 뭐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유럽에. 예를 들면 예전에 셀카봉 들고 다닐 때 여기 사람 다 무시했어요. 저 뭐냐고. 여기 사람들 다 갖고 다녀요, 지금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선풍기. 맞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 뭐냐고. 근데 결국 지금도 다 갖고 다녀요. 지금 팔고 있어. 이제서야 팔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에서 유행하는 건 반드시 해외에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 분들이 여기 오시면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가게 차리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뭔가요? 그 현지 고객들을 응대하고 현지 고객들에게 알리는 거. 동양인이 열면 아, 저 중국인이 열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깨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위생에 엄청 신경을 쓰시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매일매일 끝나고 청소를 꼭 하고요. 무엇보다 고기 같은 경우는 그 주 안에 그 고기를 다 써요. 보관해서 냉동해서 그러지 않아요. 이 스페인도 그러면 이제 검사 같은 걸 나오나요? 네네, 나옵니다. 저희도 자주 나와요. 근데 저희는 올 때마다 문제 없이 그냥. 몇 주에 한 번씩 오나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질왕관. 특히나 식당들이 그게 되게 심해요. 고기를 이제 스페인산만 쓰시는데 사실 뭐 한우 같은 거는 조금 힘들까요? 네, 저도 그 한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와규를 팔아요, 일본에. 근데 이 와규가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근데도 납품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은 문화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규가 지금 수입이 돼서 얼마의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와규가 품질 좋은 일본의 고급 고기다라는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팔기 위해서 한국 쪽에다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쉽지가 않대요. 국내로 돌아가는 한우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한우도 이제 한우라는 브랜드를 아예 팔고 싶어요.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보다는 문화를 파는 게. 그렇죠. 그럼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해외 창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하시잖아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준비하시는 게 더 빠르다. 해외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열려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국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오히려 해외에서 용기를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문화를 많이 알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